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대학교가 미달이 돼요?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문 닫을 확률이 높죠? 이게 양극화예요, 여러분.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평준화된다고 생각해.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수록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예요. 몰라. 왜?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라는 거를.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소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내가 돈을 잘 벌면 올라가는 거예요. 좀 못 벌면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얘를 못 따라가. 자산 소득을. 자산을. 나의 현금의 가치가 자산을 못 따라가요. 자산 상승률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면 누구 말대로 달러를 사놓던지 금을 사놓던지 주식이라도 사놔야 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제일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평생 따라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여러분, 부동산들 중에 자, 우리가 상가를 필수 부동산이라고 안 하죠? 토지를 필수 부동산이라고 안 해요. 그죠? 자, 공장을 필수 부동산이라고 안 해요. 필수재라는 게 있잖아.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집은 필수 부동산이라 그래.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 필수 부동산인 주택은 있잖아요, 여러분. 자, IMF가 터졌다? 왜 안전한 줄 아세요? 부동산 투자가 제일 안전한 줄 아세요? IMF가 터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치킨집을 해요. 치킨집 막 하는데 IMF가 터지니까 치킨집 장사 돼야 안 돼요? 망했지. 이제 가게 문 닫고 나가야 되죠. 길에서 자야지 돼? 어디서 자야지 돼요, 저는? 그죠? 어딘가 집에서 자야 되지. 우리 집을 팔아 먹었을 수도 있죠. 날려먹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하면. 어디서 자야 돼? 남의 집이라도 잠을 자야지 되는 거야, 이게. 상가는 날려버리면 그만이지만 나랑 우리 가족은 어딘가 잠을 자야지 돼요. 그래서 안전한 거야, 이 주거용 부동산이. 수요가 항상 일정하게 확보가 되어 있죠. 무슨 일이 터지던 간에. 여러분, 전쟁 한 번도 안 겪어보셨죠? 저도 안 겪어봤어요. 영화에서만 봤어요. 전쟁이 났어. 다 어디로 갔어요? 부산으로 갔잖아. 그죠? 부산에서 어디서 자? 길에서 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방에서 자고 돈 없는 사람 길에서 자는 거야. 집값이 얼마나 뛰었겠냐고. 전쟁 통해도 집값이 뛰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고? 몰라서 그래.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부동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 집값이 폭락한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 첫 번째, 결혼은 했니? 두 번째, 애는 있니? 결혼을 하고 애가 있으면 주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틀려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총각일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상투도 안 올리는 놈이 무슨 어른 행세하고 다닌다고. 제가 총각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임마, 내가 그래도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죠? 야, 결혼하고 안 한 거랑 뭐가 틀리냐? 해보니까 틀려. 일단은 결혼을 하니까, 야, 부처로 살아야 돼.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일단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들도. 일단 나의 생활 루틴이 깨져요. 생활 루틴이. 그러니까 상대방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돼. 결혼을 했네? 친구들 모임에 나갔거든요? 또 한마디 한다? 야, 자식 없으면 상투 튼 거 아니야? 또 이러고 있다? 야, 결혼을 해야지 상투를 튼 거라며. 야, 애가 없으면 아직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애를 낳아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애를 낳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냥. 그 애가 하나인 것과 둘이 있는 것은 또 틀려. 이게 살아보니까, 애를 낳아보니까 제가. 뭐냐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가 생기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맨 처음에 둘이 살 때는 서로 맞춰주면 된다? 집을 구할 때도 있잖아요. 당신과 나의 직장이 어디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이면 돼. 애가 생기잖아? 우리와 직장엔 전혀 상관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친구의 학교가 중요한 거야. 이게 부동산이야, 여러분. 결혼을 안 해본 애들은 이런 얘기를 몰라. 그러니까 학군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무슨 얘기하냐? 아니,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이러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대학교가 미달이 돼요? 에? 아니잖아. 아니, 우리나라 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서울대학교가 미달이 될 확률은 없죠?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문 닫을 확률이 높죠? 이게 양극화예요, 여러분. 바보들이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평준화된다고 생각해.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수록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예요. 몰라. 왜?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애들 유치원 보내는데 줄 서갖고 그 입학원서 써봤어? 안 해봤잖아. 에? 초등학교 어디 보낼까 엄마들끼리 모여갖고 3박 4일 고민해봤어? 안 해봤잖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세상 물정을. 물론 뭐 다 결혼하지는 않았겠지만 결혼을 했어도 애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거나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번에 이제 상승 요인입니다. 상승 요인은 뭐 대표적인 게 저금리와 유동성이에요. 어저께 미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죠? 내년까지는 동결한대. 동결.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약간 높죠. 우리나라 어쨌거나 그래도 1%대 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쉽게 올리지도 못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어쨌거나 이 정도 금리야.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뭐 금리가 앞으로 뭐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1.25% 금리가 2.5% 됐다고 고금리예요? 아니, 자, 지금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옛날에 은행에 1억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잖아요. 금리 10%일 때. 그죠? 그런 시절 자신은 않아.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 금리는요, 제가 봤을 때 2.567%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3%대 미만 금리야. 평생 이제. 제가 살아 생전에는. 일단은. 뭐 제가 뭐 없어지고 나면 화폐라는 가치가 변해버려갖고 화폐가 이제 통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금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어. 어쨌거나 그건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고. 제가 살아 생전에는 화폐라는 게 통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 금리가 1% 오르고 0.7% 오르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이제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는 저금리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미리 경험을 하셨고 이제 자녀들은 경험을 하고 있죠. 뭐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게 이제 소득이거든, 소득. 소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내가 돈을 잘 벌면 올라가는 거예요. 좀 못 벌면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얘를 못 따라가. 자산 소득을. 자산을. 나의 현금의 가치가 자산을 못 따라가요. 자산 상승률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면 누구 말대로 달러를 사놓던지 금을 사놓던지 주식이라도 사놔야 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제일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평생 따라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을. 근데 왜 부동산을 얘기를 하냐, 저는. 이걸 했으니까 20년 동안. 해보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 전 투자를 해본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사세요라고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년 동안 투자를 오직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이야. 해본 경험이 망하면 본전이더라. 아니, 이 세상에 어떤 투자가 원금을 지켜주는 투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투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봐. 물론 뭐 저기 웃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좀 떨어지셨나 봐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뭐 수도권에 뭐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3억 주고 아파트 샀는데 지금 2억 7천이고 이런 지역이 있어요. 뭐 이런 지역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고민할 거 없어. 가만히 놔두면 다시 3억 가 그냥. 최초 본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욕심쟁인 게 안 오르면 화나죠? 그러니까 안 오르면 화나는 게 들오르면 화나. 그죠? 들오르면 잠 못 자잖아. 3억 주고 산 아파트가 4억 되잖아? 잠 못 자. 분하고 억울해서. 다른 사람은 4, 5억 오르는데 내가 1억 올랐으니까. 얼마나 욕심쟁이야. 안 그래요? 이게 부동산이야, 이게. 아니, 이렇게 안전한 투자를 뭘 망설이냐라는 거죠. 설령 떨어질 수도 있겠지. 이 그래프처럼 얘처럼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시는 어떻게 올라와. 누차 강조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주식처럼 내가 사놓은 등기를 자꾸 쳐다보지 마요. 등기 치고 계속 등기 권리증 쳐다보고 자꾸 인터넷 들어가서 시세 보잖아. 머리 아파. 절대 돈 못 벌어요. 제가 항상 나무 키우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화분을 하나 사다가 나무를 심었어. 물을 계속 줘. 빨리빨리 자라라고. 그 다음날 가서 쳐다봐. 잎이 안 나왔네? 또 물 줘. 또 쳐다봐. 빨리빨리 자라라고. 썩어. 물 줘놓고 기다리던지 내가 물 줄 자신 없으면 바깥에 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 그냥. 그러다가 과일나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자주 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못 버는 거야. 그냥 묻어두는 사람들이 큰 돈 버는 거지. 자, 어쨌거나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어쨌거나 유동성 통화량은 계속해서 뭐야? 공존을 하는 거야. 계속. 물론 이제 유동성 통화량이 뭐 최근 부동산 몇 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뛰고 부동산 거래가 많이 되면서 많이 소진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아. 아직도.